자, 먼저 단어부터 보시면 다오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오메이. 자, 원래 이제 지금 이 단어에 사용되는 뜻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오메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수없다. 재수없다라는 뜻이 이제 또 불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재수없다라는 뜻 자체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재수없다 일 때도 쓸 수 있고 상대방,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아, 너 진짜 재수없다 그러면은 앞에 주어만 니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다음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쩐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음메이라는 단어가 왜 재수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될까요? 자, 이 다오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죠? 넘어지다라는 뜻이었죠. 넘어지다. 다오가 넘어지다. 뭐 그냥 넘어졌을 때도 뭐 그냥 재수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오메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냥 넘어진 거 이에 더 안 좋은 일 같은 걸 이제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자, 그러면 넘어졌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자, 근데 뒤에 메이가 있어요. 자, 이 메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이제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이 밑에 이제 요 메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발음을 따온 거고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위에 이 비우자가 단어를 잘 보시면 비가 온다 이제 비란 뜻이죠 위에. 근데 메이가 붙었어요. 메이가 이제 매일 매번 그런 의미가 있죠. 항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항상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가 쓸고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비를 계속 맞으면 썩겠죠. 자, 그래서 이 매이라는 단어는 부패하다. 그리고 부패가 하니까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죠. 그래서 곰팡이가 되다. 아, 곰팡이가 피다. 곰팡이가 되다가 아니고 곰팡이가 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가 매일 오니까 뭐가 썩고 곰팡이가 되고 막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자, 그래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데 뭐가 있다? 곰팡이가 있다. 곰팡이가 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가 썩은 게 있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넘어졌거나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그래서 이 다음메이를 재수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불운하다 다 같은 의미의 맥락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오메이. 이 보통 다오메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가르쳐 줄 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이 글자를 분석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가르쳐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메이라는 단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오랑 이제 메이를 두 가지 이 글자를 가르쳐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상하게 이 메이라는 단어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뜻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아무튼 다오메이라는 뜻은 이제 재수없다, 불운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랑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자, 이 랑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피동의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피동. 자, 우리가 앞에서 베이츠지 배웠었죠. 그래서 베이에는 같이 베이랑 같은 맥락에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랑, 하나가 찌아오 였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랑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뜻만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 이제 문법적인 내용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랑 하면 이제 무엇 무엇에 의해 라는 뜻으로 당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는 표현이죠. 물론 이 랑 대신에 빼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빼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빼이랑 랑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목적어 이 랑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빼이는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단어 일단 이렇게 보고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야기를 합니다. 真倒霉. 자, 真이란 단어는 이제 정도부사로 정말로 진짜로 이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倒霉 말 그대로 재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真倒霉. 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있다면 이 얘기는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통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서 풀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한 거죠. 약간 심리학적인 이 접근법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랬더니 이제 B가 이야기를 하죠. 怎么了? 자, 怎么了?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怎么 라는 단어는 어떻게 라는 뜻으로 의문 대명사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가끔씩 왜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이. 자, 여기서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 탄식, 한숨에 해당되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할 때 책에는 해석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우리나라 말하고 전혀 매치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해석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한숨 탄식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한숨, 뭐 탄식에 해당되는 감탄사 라고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아이,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약간 탄식에 가까운 탁식? 죄송합니다. 탄식에 가까운 이제 감탄사에 해당이 돼요. 다음 비에 틸러. 비에 틸러 앞에서도 배웠었죠. 언급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말도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언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이제 힘들었다. 정말 재수가 없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언급하지 말라고 실제로 그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말도 마세요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真倒霉라는 저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我的钱包让
小偷偷走了. 자, 我的钱包, 钱包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글자만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보이시죠? 钱, 돈이란 뜻이죠. 돈. 钱, 돈. 그다음 包 하면 요건 이제 가방이죠. 가방이나 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뭐 백이나 다 이제 바오라고 하죠. 그래서 钱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얘가 돈가방이 되는데 돈가방이 아니라 보통 돈은 가방에 안 들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죠. 그래서 돈지갑, 钱包라는 단어는 이제 지갑이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我的钱包, 제 지갑이, 제 지갑을 혹은 제 지갑을 让小偷偷走了. 小偷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좀도둑. 왜 얼마 전에 저기 대도라고 불렸던 어떤 분이 이제 경찰에 또 잡혔죠. 도둑질을 하다가. 그거 이제 小偷 하면 이제 좀도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도둑. 물론 뭐 좀도둑이 됐건 뭐 큰 도둑이 됐건 대도가 됐건 도둑질이 나쁜 짓인 똑같지만 小偷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도둑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좀도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진 않고 그냥 좀도둑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小偷 하면 좀도둑. 그리고 이 토라는 단어는 이제 훔치다. 뭐 좀 더 길게 쓰면 이제 도둑질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토, 훔치다 라는 뜻이에요. 훔치다. 그리고 토, 조우. 조우는 이제 가다란 뜻이죠. 걸어가다. 그래서 토조울러 하면 훔쳐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 지갑을 좀도둑이 훔쳐갔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훔쳐갔습니다. 도둑에게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 지갑을 도둑에게 도둑 맞았습니다. 자, 도둑에게 도둑 맞았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겹치죠. 그래서 여기서 도둑에게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랑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小偷를 집어넣은 거고 만약에 빼이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좀도둑이 내 지갑을 훔쳐갔는데 좀도둑을 강조하고 싶으면 小偷, 이 좀도둑이란 단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좀도둑이 아니라 내 지갑이 도난당한 거. 내 지갑이 도둑 맞은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목적어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빼이를 사용을 할 땐. 그러면 이제 我的钱包被偷走了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죠. 쩐 다음에 이제 뭔가 운이 안 좋을 때,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 쩐 다음에 많이 써요 이거. 중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재수없어 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욕이 이제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 다오메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물론 이제 중국 사람도 욕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오메이란 표현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멀러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점머 계속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별로 더 설명드릴 건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나왔던 표현들 한번 쭉 봤고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씩 읽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真倒霉. 전倒霉. 자, 제가 원래 성조대로 읽어드렸는데 정말 화가 났는데 사람들이 막 성조를 지키고 이걸 할 일 없겠죠. 진짜 자기 감정을 표출할 때는 쩐이 약간 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그냥 강하게 발음하는 거죠. 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쩐이 원래는 일성이지만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면 이걸 진짜로 써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쩐이 이제 사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여기다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怎么了?怎么了?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부터는 마지못해서 설명을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죠. 哎，别提了，我的钱包让小偷偷走了。哎，别提了，我的钱包让小偷偷走了。 자, 이거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哎，别提了，我的钱包让小偷偷走了。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